그 토론회 얘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TV 첫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총 4분이 네네.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변호사님의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평? 네. 총평. 참 답답했어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리고 참 대한민국에 답답하다. 지지율 1위라는 후보는 뭐 저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공격의 일변도긴 한데,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나눠지지는 않더라. 근데 이게, 저는 뭐 각각의 후보를 별로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토론이라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땐 시간 제한이라든지 어떤 그 주고받고 이런 너무 형식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토론이라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상대방이 네. 뭔가 집요하게 이렇게 그렇지. 뭔가를 파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컷 되니까. 그러니까 방송사 토론회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게끔 돼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송사 토론을 다 안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다 안 하겠다고. 물론 이제 1위 후보니까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긴 해. 그걸 뭐 굳이 내가 가서 굳이 흠집 잡힐 일이 없으니까. 어저께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략이 그냥 아웃복서. 그냥 툭툭 바깥에서 그냥 치면서 그냥 상대방이 질문하면 그냥 뭉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는 솔직히 보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다. 근데 각각의 지지자들은 그냥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자 TV 토론을 보면서 이번에 네. 제대로 후보 능력을 검증할 수는 이제 없는 듯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TV 토론이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맞짱 토론도 없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도 그렇고,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곤란하면 답변을 적당히 안 하고 상대 토론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대받아치면서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상당한 노련미가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본 티는 났어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맞아요. 대선 토론회가 여러 번이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많이 한 티는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좀 꼴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궁금한데. 그걸 아마 작전으로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방송 토론팀이 있거든요. 보통 방송 토론팀 할 때 보면 리허설도 해요. 똑같이. 그래서 각각의 대역을 어떤 후보 이렇게 대역을 해가지고 다 그걸 리허설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거 다 준비를 해요. 방송 토론팀에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보통 TV에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 후보 입장에서 질문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요.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예상을 해서 아마 어저께 답변도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는 계속 태도 지적을 하잖아요. 맞아요. 태도, 너 왜 극단적이야? 그렇게 질문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극단적이기는 개딸이 제일 극단적이니 어디다 대고 극단적이라고. 극단적이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왜냐면은 그 질문 자체가 극단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는 계속 극단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약을 펼치신 거예요. 그거 자체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물어보면은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제 사실 저는 시댁에서 봤는데 시아버지께서 보시다가 네네. 나가셨어요. 아니 아까 어떤 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다 중간에 껐다고.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진짜 저희는 일이니까 나는 내일 이제 방송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꾸역꾸역 보고 있었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막 관심 많지 않은 국민들은 그걸 다 지켜보기는 어려웠을 거다. 아니 근데 이준석 후보는 생각보다는 스파링이 좀 약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본인이 작심한 질문들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 한 5분 이상 화면에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네, 맞아. 한 5분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서로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이 생각보다 별로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론회 자체가 너무 많이 안 열리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예. 오히려 경선 토론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네.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훨씬 많았던 거죠. 뭘 재밌었고 네. 그랬죠. 또 네. 집중했고 오히려 훨씬 오히려. 재밌었죠. 그리고 맞아요. 김문수 후보님은 뭐 조금 불안했어요. 뭔가 상대방이 질문하고 있으면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조금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사람 좀 마음이 다 들- 똑같구나. 저는 이 점에 똑같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이 점을 제가 치고 좀 나가면 불안하더라고요. 사람 마음 다 똑같구나. 잔민전이가 국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잔민전이가 이걸 준비했다 그러니까. 토론 준비 의원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야, 내 참 한심스러워요. 내 참. 진짜 저는- 거구에 아스팔트에 그런 사람이 이 중요한 방송 토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갈 때까지 가는구나, 국힘이. 잔민전이밖에 없다, 국힘에. 아니 어저께 어저께 이준석 후보를 또 지지하는 그쪽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네네. 한동훈이 왔었으면 2대1로 팔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다. 다 그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다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저도. 안타깝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네. 조기 축구의 그런 뭐랄까 주장을 입김이 센 조기 축구 주장을 내보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2군도 아니고 조기축구까지 가요. 죄송합니다. 2군도 아니고. 너무 야. 아 했다. 진짜 그랬어요. 손흥민인데 미치겠다. 왜 안 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답답한 마음이죠. 만약 나갔으면 계속 우리 조금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속 아웃복싱을 하면 인파이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또 맞습니다. 조선 제일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 제일금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거고 또 후방에 지원하는 거는 또 이준석이가 지원했을 거고 맞습니다. 이랬으면 참 멋진 명성부가 한번 나왔을 건데 2대2 뭐 저쪽에 노동당하고 맞습니다. 재밌었을 것 너무 재밌었고 진지했을 거고 적어도 한 7, 8%의 표는 가지고 오지 않았겠나. 당연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싶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총 시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짧게 치고 짧게 빠져야 되는 네네.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말이 간결하게 치고 빠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세요. 세지. 그러니까 이게 잽이 엄청 센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룰에서는 되게 강한 후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저기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준석하고의 설전도 사실 볼만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 패는 것도 볼만했을 것 같고, 저는 또 2대2로도 괜찮았을 것 네. 같고. 한동훈 후보가 우리 국힘 경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국힘 경선이니까 이 정도지? 내 실력 10%밖에 못 냈다. 맞아요. 내 이재명 씨하고 붙으면 100% 다 쓸 거다. 200%. 10%밖에 경선에 그러니까요.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 만약에 참- 나오셨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지지자들도 네. 저건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크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불쌍하다. 네, 이러면서. 진짜로 그 근데 지금 정도로까지. 남산골 허 선생님께서 우리 예지다람쥐한테 손흥민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좀 네. 어두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 저희가- 사기 경선에 엮여가지고 참 우리 홍준표 씨 마음 저래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국힘에 참 그러니까요. 참 쉽지 사기 않네요. 미수, 사기 미수. 사기 네. 미수. 근데 그래, 그게 사기 미수. 미수네, 오히려 미수. 이용을 하려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아버리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기 미수가 되고. 사기 아. 미수.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사기 미수. 그러네요. 어제 또 선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넣더라도 우리 대선에 김문수 후보가 나갈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비대위에서 비상계엄이나 탄핵 문제는 자기들이 발표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활동하기가 더 쉬웠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제 네. 같은 날. 맞아요. 그것을 비대위가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뒷짐 떡 치고 그러니까요. 어? 장해찬이나 넣어놓고. 그런 거 진짜. 보면 참 어본 비대위는 참 근데 이번 선대위 자체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 선대위랑 별반 다르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냥 네. 이게 선대위의 어떤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 한덕수를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놓은 선대위여가지고 이게 갑자기 김문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약간 본인들도 그렇게 쉽사리 어렵게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생각보다. 민망할 것 같아요, 또. 예, 예, 네. 예. 그래서 뭔가 틀어졌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도 틀어졌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으면 음. 지금 뭐 유세 현장, 그다음에 TV 토론에 되게 끔찍했을 것 같은데. 예, 그나마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선거를 그래도 여러 번 치러봤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도지사.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연단의 유세 현장에서 그래도 기본값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근데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었을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아,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우리가 거기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기준을 아, 어디다 그러네.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선방은 했다. 아니, 일단 현상이니까 그렇죠. 현존하는 현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미량아리랑 부르는 것도 그걸 김문수 후보니까 부를 수 있었지. 그렇죠. 네. 한덕수 후보였으면 제가 못 못하죠. 불렀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네요, 그 그러네요. 생각도 못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진짜 뭐 잘한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나마. 네. 임명직을 평생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멀리 네. 선출직에서 못 다닙니다. 네. 그리고 요번 이 대선 끝나면 건영세, 건성동, 박수영, 김미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단 그럼 제출하세요. 네, 반드시 준비하세요. 짚고 넘어가서 네.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당원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맞습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집 어. 지키기를 통해 당원 가입 운동에 앞장서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 지키기. 반드시 결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아까 저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요건 좀 읽고 가고 싶은데 아까 우리 그 동훈이파 행동대장님께서 써주신 글 이거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게 만약에 그 아까 극단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네. 만약에 거기 한동훈 대표가 있었다면은 범죄자처럼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이랬을 것 같다고. 그렇죠. 요거 재밌다.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네, 빨리 대답하세요 이랬을 네. 것 같다고. 요거 그래서 재밌다.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죠. 극단적. 그러니까요. 네, 친중 프레임. 그다음에 신종호도 나왔습니다. 호텔 경제학이라고 맞아요. 나오고 네, 뭐 호텔 쎄쎄 경제학. 발언. 그다음에 뭐 김문수 후보하고는 그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놓고 핵 문제 가지고도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했는데 시종 일관 어제 내용은 뭐 이재명 후보가 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답변은 뒤로 미루고 거의 뭐 극단적이다. 친중 프레임이다. 해서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만 보여줬었죠. 네. 저는 또 열받는 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입에서 그 통합 얘기할 때가 제일 열받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계속 내란 세력,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쳐 놓고선 네. 통합을 얘기해요.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진짜로 저번에 예전에 말했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다. 그 말이 딱 맞아요. 내가 네. 통합이라고 했다고 통합을 원한 줄 알았냐? 네, 요 얘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사실 권영국 후보 이분이 네. 사실은 내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질문할 때도 내란에 대해서 막 네, 쏘아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스타트 질문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인정하냐고. 그것부터 네.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답변이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답변이 일단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 빠졌고 지금 재판 중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을까요? 뭐 김문수 그렇죠. 후보 스탠스에서는 뭐 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나. 그래요. 아쉽지만. 근데 아쉽죠. 아쉽지만. 왜냐면 네, 아쉽지만. 대받아치지를 못한 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내란죄로 하게 되면은 좀 이재명이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지금 뭐냐? 그렇지. 어떤 놈이냐? 저렇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네. 그런 순발력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안타깝죠. 그러네. 요게 지점인데. 이런 데서 그쵸? 이제 아니 어제 좀 그런 부분 너무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네. 나 진짜 그런 지적할 게 부분이죠.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저런 문제는 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 공격하겠어요? 뻔한 문제거든. 그러니까요. 내란 수계 당시에 장관 아니었나? 그게 동조자 아니었나? 그렇게 계속 몰아칠 거 예상하고 안다면은 왔어야지. 딱 한마디 해야죠. 그러니까요. 재판 중인 상황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당신 옆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뭐냐 지금? 그러니까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몰아칠 수 있는 그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참 그런 보니까 전략. 안타깝더라고요. 내 아픈 데가 있으니까 딴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80%가 네.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힘은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이 지금 대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경선에서 TV 토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것도 이런 건 포인트예요. 참, 그러니까요.